NBA는 이꼬르 WWF 쇼바 이거 이야기한 지가 벌써 방장이 한 3년째 이야기하고 3년째 그죠? 그만큼 쇼다 쇼. 그리고 최근에 이 느바가 올해 웃긴 게 이 카메라 구도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 여러분들아? 왜 그 공 잡고 있는 애한테 계속 밀착 카메라 가냐? 나는 나머지 공 안 잡고 있는 애들을 다 보고 싶은데 그죠? 그 이상하긴 해 요새 느바 카메라가. 그래서 방장이 우리가 어제 낮에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가지고 제일 먼저 선으로 갔던 게 뭐냐면 선으로 갔다는 거는 그 전체 느바들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으로 가는 거였잖아. 그래서 뭐 부르 경기 오바 여러분들아. 자고 일어났더니 기준점이 무려 6점이나 오르는 이런 아름다운 경기. 그냥 1쿼터에 오바 퇴근했잖아. 근데 그 짝지가 뭐였냐면 덴버 승이었어 여러분들아. 그 덴버 같은 경우에는 방장이 와 포틀이 이 일정적인 부분이 뭐 백투백을 떠나서 또 느바에서 최악의 난이도라고 하는 4일 동안 세 번째 치르는 일정. 물론 포틀 홈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와 이 덴버도 그렇고 미네도 그렇고 여러분들아 야 이 경기 내용이 더럽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돌아봤을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가 딱 두 경기. 뭐 보스턴도 뭐 시카고에서 이제 시카고가 지난 경기 이제 마이애미를 뭐 잡아냈고 올 시즌 약팀에게 강팀에게 물리는 게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타하고 휴스턴 경기는 그 휴스턴이 홈에서 첫 승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 근데 뭐 그런 걸 빼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미네 경기하고 덴버 경기. 야 세난 이것들 왜 자꾸 이기는 건데 이거. 던지면 다 들어가 보노 이거. 아씨.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경기야. 그래서 이제 방장도 오늘 주력이 뭐였냐면 다들 이야기했듯이 마이애미 마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뉴욕승 좋아 보인다 했잖아. 근데 우리는 보스턴을 갔거든. 그 다음에 부가 뭐냐면 뉴욕 마엔승 그 다음에 미네 마엔승이었어. 그자. 결국 오늘 느바가 전체적으로 오노바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들어왔던 경기들도 있고 뭐 점으로 부러지던 경기도 있고 막 그런데 승패 라인들이 좀 그렇네. 그자. 자, 그러면 오늘 오후 경기 있잖아, 여러분들아. 이거 우리가 이번 주에 좀 한 달 마무리를 좀 잘하자고 그 다음에 또 미리 예고를 했듯이 이번 주에 좀 금액을 올려서 많이 가려고 할 건데 그 스타트가 지금 오늘이잖아. 그래서 이게 오늘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야. 딱 첫 스타트가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총알을 좀 확보해가지고 계속 기분 좋게 탁탁탁 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만큼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별 9.5개로 가고 그 다음에 내일 느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과에 따라서 내일 느바는 또 기본적으로 가볍게 갈 예정인데 지금 자이언이 이미 결장이고 그 다음에 아직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잉그램이 지난 경기도 부상당해서 잘하면 또 내일 또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잉그램도 그 완투가 빠지는 거잖아.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내일 오전에 하고 일단 우리는 우리 마르스님 어서 오시고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고. 됐죠? 우리 주현씨도 어서 오시고. 그래 여러분들아 해축은 또 이미 또 방장이 또 집에 오는 길에 또 종이로 또 찍고 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 루틴이라는 게 딱 편의점 앞에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아 방장이 전 세계에서 토세권 가장 아름다운 토세권 복권방이 집에서 5초 거리야. 5초 거리. 근데 거기를 원래 잘 이용을 안 하지. 이용을 안 하고 워낙 이제 단골 된 복권방이 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또 우리가 잔잔바리 찍을 때는 또 그렇게 잘 안 하잖아. 그래서 직접 가서 마킹도 하고 찍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떠들어 보입시다. 자, 오릭스하고 야구 직전 경기 갑자기 3런이 터지면서 결국 희한하게 연장 가서 무가 끝났던 경기. 자, 그러면 오늘 이 경기에 여러 가지 핵심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보는 핵심은 방장은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애초부터 양 매치업 들어갔을 때 오릭스도 그래, 야구도 그래. 뭐라고 이야기했다? 불펜은 그 누구나 올라오더라도 공이 다 좋다. 그죠? 물론 지난 경기 아베가 스리런을 맞았다 하지만서도 그냥 개나 소나 고등어나 뭐 말미잘이나 다 올라오더라도 공이 좋은 상황. 그리고 이 양선발들이 뭐야? 결국 방장도 지난 경기 분석을 했을 때 이 야쿠르트가 자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먹혔던 거잖아. 근데 웃긴 게 이 미야기하고 타카시 결국 작년 파이널 재팬 시리즈 올라와서도 둘 다 완벽 투구를 했던 친구들이야. 또한 뭐 여기가 이제 그 야구 구장이 아니고 오릭스 구장이잖아. 여러분들아, 오릭스 구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장도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펜스도 상당히 높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경기는 6.5라는 기준점. 여러분들아, 우리는 뭘로 가자? 언더만 갑시다. 언더만. 됐죠? 오릭스 경기 언더. 그 다음에 자 국야, 우리 무친대 호이씨 어서오시고. 어제 조지명식 봤는데 재밌겠더라. CP하고 무친대하고 다시 만나더라. 방장도 대학대전 재밌어 하거든요. 자, LG하고 키움. 우리가 어제 LG 경기를 분석하면서 딱 한 가지가 거슬린 부분이 있었다. 뭐 결국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었잖아. 근데 방장이 플러스 뭐를 덧붙였다? 여러분들아, LG라는 팀이 예전에 이제 플레이오프 경험이 없었던 상황했을 때는 이런 큰 무대 때 진짜 뭐 투수 운영이라든지 타자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수비 실책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 근데 이 LG가 확실히 어제 경기에서 뭐가 나왔노? 키움은 완전히 얼라들이 많다 보니까 실책 쇼가 나오고, 반대로 LG는 호수비 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LG의 불펜들 어제 단 한 명 김진성 말고는 나머지 애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불펜들이 다 좋았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키움은 또 쓸데없이 또 불펜을 또 썼던 상황이고. 그쵸?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자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켈리보다 092가 더 좋은 플로코가 나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웃긴 게 키움 만나서 플로코가 극강의 상대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요키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아, 우리가 알고 있던 요키치의 그 안정적인 모습보다 올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리고 뭐 이 요키치가 희한한 게 가을 야구에서는 엄청 약했거든요. 근데 뜬금 뭐 최근에 호투한 부분도 있어. 근데 그 경기를 좀 들어가 봤을 때 타자들이 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또한 어제 LG 타자들이 여러분들아 한 명이 폭발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을 또 잘 보고, 그 다음에 뭐 전원이 거의 대부분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안타를 한 번 더 맛을 또 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오늘 이제 이미 LG가 1승을 했잖아. 근데 중요한 게 LG 입장에서도 오늘 이 경기를 놓친다 여러분들아, 그러면 하루 쉬고 다음날 누구랑 붙어야 된다? 안우진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그냥 안우진이 아니고 고척돔의 안우진. 그러면 LG 선수들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 그리고 무조건 오늘 이겨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만약에 오늘 졌다 1승 1패 안우진 윤식이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럼 윤식이가 좋긴 좋은데 확실히 큰 경험에서 네임드는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경기가 여러분들아 우리가 야구라는 종목이 분명하게 이런 건 있잖아. 전날 경기를 대승하더라도 다음날 완전히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오히려 방장은 반대로 어제의 그 들어왔던 흐름, 그다음 좋았던 흐름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여러분들아? LG 승, 그 다음에 뭐 오바로 갑시다. 이번 키움 경기 시리즈 때문에 키움 때문에 오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번 플레이오프 때 휴스턴 계속 갔잖아. 그자. 자, 그 다음에 배구로 가 보입시다. 사마하고 현캐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지금 여러분들아.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 이유는 다들 뭐 아시다시피 우리 토태웅 감독이겠죠. 토태웅 감독. 자, 그러면 이 사마라는 팀이 올 시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가 많죠. 남배 여배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가 많아.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했을 때 누가 감독이 바뀐 부분들, 배구에서 감독이 바뀐 부분들 엄청 크잖아. 어제 아래 한전 경기 봤을 때 우리 호철 이름 뭐야? 호철이 감독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그 감독이 바뀌고 권순찬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애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김상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 사마일 레전드 감독이었다 보니 선수였다 보니까 분명히 잘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자, 인아웃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 변화, 장병철이 가장 큰 변화는 결국 베테랑 센터 하현홍이가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백업으로 아싸 볼 수 있는 유은식이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리베로 이상욱이가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백업 세터로 이호건이가 들어온 거. 그렇고 아웃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황승빈 빠진 거 좀 크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승원 빠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터가 아니고 우리 와크맨 정성규 빠진 거, 그 다음에 뭐 우진이는 군대 갔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등등 그래요. 안우재 기존 센터 트레이드 됐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 사마라는 팀이 작년에 한 시즌 통째로 들어봤을 때 문제점이 뭐다? 결국 사마라는 팀은 작년에 비볐던 경기는 다 어떻게 했었냐면 결국 홈에서 러셀이 서브 폭발 플러스 나머지 애들도 서브 폭발 이랬던 경기들이 결국 오바도 내고 그 다음에 뭐 프렌도 해고 그런 경기들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제일 안 되는 게 센터 라인 약하다 보니까 블락꼴찌, 그 다음에 수비 개판, 요거는 여전하다. 그래서 올해 이 멤버를 봤을 때, 자, 주전으로 생각했을 때 신장호하고 황경민, 그 다음에 이 이크바이리 1순위, 당연히 1순위니까 잘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오늘 눈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하현웅 중심으로 해가지고 손태훈 아니면 한상길이 이렇게 넣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주전 세터는 이제 노재욱이 갈 거고, 리베로 같은 경우는 이상욱이가 하겠죠. 그러면 자, 이 라인업을 봤을 때 당연히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약하죠. 어떤 포지션에서 결국 레프트 이베 아싸 라인이 약하고, 그 다음에 미들 블로커 약하고, 그 다음에 노재욱이가 버티고 있는 세터적인 부분들도 일단 호흡적인 부분들도 맞아야 되니까 약하고, 대신에 황경민이가 뭐야, 분명히 우카 있을 때는 잘했는데 사마 왔을 때 지금 계속 실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이 황경민, 그 다음에 이 신장호 라인, 얘네들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상황들. 왜? 다른 팀들에 비해서 공격적인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대신에 이 인간이 미쳐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죠? 왜? 김밥이라는 팀이 그 몇 년 동안 잘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케이타빨, 그죠? 그래서 파이널까지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자, 현대캐피탈은 뭔데 여러분들아? 자, 올 시즌 지금 이 현대캐피탈을 또 모든 감독들이 우승 후보 한 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재욱 기본적으로 밥값은 하겠지. 우승 후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즉슨, 자, 뭐 인아웃적인 부분에서는 큰 그건 없어.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제 현대캐피탈 감독 토태웅 감독이 근 몇 년 동안 리빌딩을 선언을 해가지고 했죠. 근데 이미 현대캐피탈 팬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야. 왜? 완전히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제 정강인이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허수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탑이 될 수 있는 시즌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최민호하고 누구야 박상아 이 센터 라인 어떻게 보면 국대 라인 센터 라인이죠. 그 다음에
세터가 좀 아쉬워. 왜? 명간이를 계속 키웠는데 명간이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누가 들어온다? 오늘 이 완중이가 들어올 겁니다. 완중이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완중이도 여러분들아 경험은 이미 파이널 경험까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 요소가 이 박경민 리베로가 몇 년 전만 해도 올라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리베로에서 중에서도 거의 원탑급 수준이었어. 또한 현대캐피탈이 작년을 봤을 때 안 됐던 게 결국 이거였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거였거든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에 여러분들의 현대캐피탈이 뭐가 없었노? 용병의 도움이 전혀 없었던 시즌이었잖아. 그죠? 근데 또 웃긴 게 현대캐피탈이 리시브라든지 디그가 압도적으로 좋았던 팀, 그만큼 뭐 안정적인 팀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누가 가세를 했다? 여러분들아, 나이는 좀 먹긴 먹었다마는 오레올이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오레올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아,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을 때 그 옥저 시몬 시절 때, 그리고 현대캐피탈 오레오 시절 때, 요때 파이널에 붙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친구야. 오레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분명히 현대캐피탈 입장에서 이 좋은 멤버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난치고 뭐 지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경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마라는 팀이 작년에 홈에서 좀 잘 비볐던 이유는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 러셀의 서브 타임이 있었고 정성규도 서브 타임이 있었고 나머지 애들이 서브 타임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있어 가지고 그런 장점들이 올해는 당연히 많이 빠진 상황이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쪽 같은 경우는 좀 합을 좀 맞춰야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물론 얘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결국 이 현대캐피탈 이 양 날개, 이 쓰리 날개, 이 여기를 압도적으로 이 사마라는 팀이 전체적으로 뭐가 약점이 있는 팀이다? 이 미들 블로커, 이 센터 라인이 약한 팀이잖아. 잡을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매치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현대캐피탈이 리시브가 안 흔들리는 팀이다 보니까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들만 밥값을 해주면 진짜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팀이 현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여러분들아, 첫날부터 현캐 가는 게 좀 무섭긴 한데 현캐 승, 그 다음에 이거 언더로 갑시다. 기준점이 너무 높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욕심 좀 내면 현캐 마인까지도 볼 수도 있다. 됐죠? 자, 흥국하고 페퍼 물 한잔 먹고요. 물이 없네. 물 좀 또 올게요. 아우. 또 뭐 오바 가실 분들은 오바 가시고, 어제 그 뭐야 LG 그 미역개 새끼 어제 들어와가지고 방장이 언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 뭐 트랜지션이 어쩌고 저쩌고 지랄 발광을 하더만 결국 언더 났다 얘가. 자, 흥국하고 페퍼. 자, 흥국 변화가 좀 많은 팀이죠. 가장 핵심은 감독이 우리 건순창 감독이 들어왔다는 점. 그 다음에 가장 큰 점은 결국 김연경이가 들어왔다는 점. 그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흥국이라는 팀이 작년에 돌아보는 거 아쉬웠던 게 이거죠. 범실도 많아, 리시브 꼴찌야, 그 다음에 또 뭐 공격 용병 효과 못 받다 보니까 공격 꼴찌야. 그냥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안 좋았던 시즌이었어. 그자? 왜? 작년에 흥국 같은 경우에는 리베로 자리도 아쉬웠던 시즌이었잖아. 그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벌써 어떻게 돼버렸다? 실질적으로 이 베스트 라인업을 봤을 때 아싸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하고 김면이 뛰겠죠. 그 다음에 이 용병 옐레나 이미 인삼에서 검증이 끝난 친구죠.
폭발성은 없는데 워낙 또 높이가 좋아. 그리고 이 옐레나 같은 경우도 수비도 어느 정도 좀 해주는 친구야. 그죠? 그리고 이 미들블로커 자리는 이제는 국대가 돼버린 우리 이주아.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 김채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 김채연이 부상당하다 보니까 김나희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김나희 같은 경우는 블락은 약한데 이동 공격은 좋아. 그죠? 또한 원래라면 원래 주전 세트를 박해진을 쓰려고 했는데 박해진도 이제 부상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리가 놓을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리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김혜란이가 출격하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경을 이제 작년에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백업 리베로들도 작년보다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좋다. 그러면 자, 이렇게 라인업을 가동했을 때 공격력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리시브 당연히 올라가겠죠. 블락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흥국이라는 팀이 센터 라인이 약한 팀이 아닌데 지금 올해 김연경하고 이 옐레나 가사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아 높이가 너무 높다. 여기가 여러분들아 이해돼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들블로커 둘이가 동반 이렇게 뛰는 게 아니잖아. 뭐 아싸 자리에 한 명이 무조건 와서 뛰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김연경이 있다는 게 항상 말하지만 서브, 공격, 수비, 블락 모든 효과가 다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은 어째 보면 현건, 그 다음에 GS, 흥구 요 세 개 팀이 결국 올해 박빙이지. 그죠? 그 다음에 자, 페퍼로 한번 가보입시다. 페퍼 여러분들은 작년에 방장이 뭐라고 했다? 시즌 초반에 내가 볼 땐 3승 할까 이랬죠. 근데 결국 시즌 끝날 때 3승 했나? 페퍼가. 그쵸? 3승은 할까 분명히 얘기했어. 시즌 초반에 프리뷰할 때. 근데 3승 했나? 딱 3승 했나? 4승 했나? 아무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그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지금 큰 변화가 하나 있긴 있죠. 뭐 누가 들어왔다? 그래도 경험이 있는 고은이가 들어왔다는 점. 또한 이 어르헝 여러분들 오늘 바로 선발로 놓을 겁니다. 어르헝 이 친구가 이제 1순위로 뽑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몽골 사람이야. 몽골 사람인데 양 언니가 누구냐면 그 누구야? 인삼의 염혜선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혜선 가족들이 이 어렁에게 많이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어렁 친구가 이제 그걸 해버렸죠. 뭐 귀화를 해버려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가 잘해지면 우리나라 배구에도 정말 좋은 친구야. 오케이? 어렁. 근데 일단은 뭐 키는 큰데 당연히 올라다 보니까 좀 더 봐야겠죠. 그러면 자, 이 페퍼라는 팀은 뭐 이런 수치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제일 큰 변화는 솔직히 작년에 이제 1순위로 뽑았던 용병 다른 팀으로 갔잖아. 근데 좀 아쉽잖아. 아쉬웠잖아. 1순위 치고는.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기대가 돼. 왜? 왜? 이 친구가 키가 189인데 일단 점프력 좋고 그 다음에 국제대회에서도 경험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리그에서 득점왕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들 자주 봤듯이 뭐 점프력 좋고 타점 좋고 그 다음에 국내 배구 이 스피드 배구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긴 해.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자리들에서 결국 올해도 여전히 문제지. 왜? 일단 이 미들 블로커 라인 결국 그나마 밥값을 해주는 하예진이가 당분간 보기가 어려워. 그러면 누가 뛰어야 되냐면 어르왕하고 내가 볼 때는 최가은 얘가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싸 같은 경우에는 한비랑 박경현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친구가 지적했던 것처럼 리베로 자리 결국 올해도 문슬기가 뛰어야 되는데 리베로인데 디그를 리시브를 잘 못 받잖아. 그럼 이 리시브 받는 라인이 문슬기, 박경현, 이한비 여러분들 벌써부터 끔찍하다. 물론 이제 작년과는 다른 점은 분명하게 있다. 왜? 똥볼이라도 올려주면 작년에 이제 그 1순위였던 친구 이름 뭐야? 올해 지금 어디로 갔노? 글로 갔잖아. 작년에 인삼의 그 1순위 이름 뭐야? 갑자기 이름 생각난다. 어디 갔지? 그 인가 어디 갔어? 이거 엘리자벳 인삼으로 갔잖아. 이 인간 이거. 근데 그 엘리자벳
보다는 무조건 얘가 잘할 거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미 일반승 배당도 안 나왔어. 그죠? 그럼 우리가 선택지가 단 두 가지밖에 없죠. 뭐 흥국 마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흥국 경기 언더를 갈 것이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아 상식적으로 흥국 마인을 갈래? 언더를 갈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뭘 갈지가 답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아 언더로 갑시다. 언더로. 자, 그 다음에 흥국 경기 언더. 자, 그 다음에 국농 한번 가보입시다. 국농. 첫 번째 경기 장판하고 캐롯. 장판 어떻게 보면 홈에서 무수한 홈콜을 진짜 노골적으로 많이 받는다. 진짜 노골적으로. 결국 어떻게 했다? 백투백 홈 경기에서 결국 홈에서 승리를 거뒀죠. 근데 이 장판의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하게 있었다. 두 번째 이번 경기에서 시작부터 이 제퍼슨을 먼저 썼던 거, 그 다음에 이 송동훈이라는 친구가 뭐 득점은 얼마 안 했지만 이 전창진 감독도 인터뷰를 깠죠. 뭐라고? 이 송동훈이라는 친구를 앞으로도 더 기용을 하겠다. 왜냐? 장판이 앞선이 지금 없잖아. 누구라도 빨리 튀어나와줘 자리 잡으면 되는 상황 정도로. 그리고 또 뭐 이근희가 어떻게 보면 깜짝 맹활약. 근데 이근희 같은 경우는 3점이 원래 좋은 친구야. 근데 이 정도로 활약할 줄은 몰랐지. 근데 장판도 아쉬운 점이 분명하게 있죠. 뭐 계속적으로 이승현이가 컨디션이 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결국 이 앞선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야투가 폭발하는 날 말고는 확실히, 그리고 벤치 자원들이 득점을 해주는 날 말고는 계속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는 팀이 장판. 반대로 캐롯 같은 경우에는 딴 거 없죠. 뭐 결국 이 원투 펀치, 이 빅3 여기 로스는 내가 볼 때 그 어떠한 팀 어떠한 용병도 못 막을 확률이 높아. 못 막아 이거. 정통 센터들은 뭐 스피드에서 못 막는 거고, 그 다음에 로슨하고 비슷한 사이즈에 있는 친구들은 수비력이 약해서 못 막는 거고. 그죠? 또한 전성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인삼하고 붙을 때 말고는 다른 팀하고 붙을 때는 무조건 득점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방장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문성곤 만났을 때는 확실히 득점력이 줄어들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날 득점력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전성현이가 안 막다 보니까 무조건 어떻게 된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 캐롯이 좀 아쉬운 게 다른 팀에 비해서 확실히 뎁스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백투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완전 뭐 장줄이라든지 이런 경기 때는 아쉬워. 그리고 계속 개막했지만 한호빈이가 안 터지고 있는 부분들. 오히려 올 시즌 보게 되면 최현민이가 열심히 뛰어주고, 그 다음에 골밑에서 잘 받아먹고, 이런 거는 긍정적인 요소야. 그러면 오늘 이 캐롯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차피 일정에서 유리한 상황이야. 그죠? 왜? 장판 같은 경우는 어제 아래 그 홈에서 두 경기를 전부 다 그냥 혈전을 치룬 상황이고, 그죠? 캐롯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어제 아래 LG랑 맞붙고 완전히 휴식을 취한 상황. 그리고 오늘 경기 끝나더라고 다음 일정도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있는 상황. 그러면 오늘도 캐롯이 주전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기는 여러분들아 딱 주전 대 주전 싸움을 봤을 때 캐롯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왜? 결국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 장판의 매치업이 없다 여러분들아. 전문적인 수비수라고 할 때 결국 뭐 상규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창영이가 막을 확률이 높긴 한데, 여기서 누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냐면 송창용 있었으면 딱 송창용이가 막을 매치업인데, 송창용도 지금 어디로 가 있다 여러분들아? 쓱으로 가 있잖아. 그러면 이 경기는 캐롯이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확률이 높은 게임, 그리고 또 뭐 당연히 골 득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 그래서 이 경기는 뭘로 가자 여러분들아?
캐롯, 프렌가, 그 다음에 오버로 갑시다. 됐죠? 잘 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쓱하고 모비스. 자, 쓱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요일날 DB 프렌으로 주력으로 갔었죠. GS 마엔하고 DB 프렌.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자. 그러면서 결국 두 경민이가 그 방장이 이야기했잖아. DB라는 팀이 결국 두 경민만 들어오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자, 알비노, 두경민, 그 다음에 종규를 주전을 쓰면 안 돼. 강상재 쓰러야 돼. 강상재. 그 다음에 한 자리는 뭐 아무나 놓고, 그 다음 용병을 뭐 프리모를 쓰든지 아니면 뭐야 누구야 에르난데스를 쓰든지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아 밸런스가 딱 잘 맞다. 밸런스가 두경민이가 그래 어떻게 했노? 경기 초반에 3점 팅팅 했지만 두경민 스타일처럼 던져야 돼. 왜? 슈터기 때문에 팅하더라도 던져야지. 그죠? 그리고 나머지 백업들도 결국 종규 나머지 애들 얼라들 에너지를 올리는 나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럼 누구만 잘하면 되냐면 이 돌상범이가 얘네들을 어떤 조합으로 해서 맨날 1쿼터 나왔다가 2쿼터는 또 어떻게 조합을 할지 이 머리 싸움만 잘하면 돼. DB는. 그죠? 그러면 쓱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날도 경기 초반에는 나쁘지가 않았잖아. 근데 우리가 잠깐! 야 마로스님 갑자기 천사계를 우리 또 마로스님 오늘 축구 잘 먹어서 그랬나? 홍메리님에게 보냅니다. 진짜? 갑자기 아니 갑자기 또 왜 또? 마라스님 감사합니다. 그래 인사는 하고 빨리 가라. 잠시만 옷 좀 입고. 옷을 또 말라 입는 일단 놔둬놓고. 아니 그래 여러분들아 미션도 좀 걸어줘라 여러분들아. 그래 오늘도 그 오전에 홍메리 그 뭐 3시간 동안 방송하더만 미션 꼴랑 3명 걸었더만. 문타하고 우리 홍마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봄의 햇살님하고 좀 미션도 좀 걸어줘라 여러분들아. 미션이랑은 뭐 풍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미션 걸면 또 방송하는 사람이 좀 신나잖아. 나한테 쏘신 거다. 알았습니다. 예. 빨리 인사하고 가세요. 지금 중요하다 지금. 마라스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라스님. 이게 끝이야. 거의 그냥 먹튀 수준 아니야? 아니 근데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솜사탕 연습해가지고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라. 솜사탕 연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가세요. 마로스님을 위해서. 일단 가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천사 감사합니다. 마로스님 천사입니다.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자 우리 마루님 다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쓱이라는 팀은 여러분들아 그날도 결국 이제 직전 경기에서 잘했던 건 있었잖아. 근데 방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가스가 개판 친 것도 있다 이야기 했었잖아.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오재현이가 진짜 습전에 잘했었고 그 다음에 채원이기도 그날 잘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나머지 얘네들이 잘했는데 이런 애들이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자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들 다 이야기에 나왔었잖아.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모비스 여러분들아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모비스는 솔직히 앞으로 이제 시즌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용병만 잘 바꾸면 솔직히 지금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내가 볼 때 아직 초반이긴 한데 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녹스라든지 프림 기본 밥값은 하고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들 그다음 공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건 있어. 대신에 누가 완전히 미쳐있다? 토스. 토스 한 명 때문에 이 모비스의 팀 컬러까지 싸그리 바뀌어버리는 게 지금 현대농구다. 뭐 모비스가 이빠이 달린 골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 또한 지금 시즌 초반에 이런 밥값을 그래도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긴 해. 근데 또 이 베테랑 함지훈 너무 사랑스럽다 여러분들아. 이 함지훈처럼 농구만 하면 방장이 농구 중에 하면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발해장 나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오늘 이 매첩을 볼 때 주전 싸움에서도 모비스가 안 밀려. 벤치 싸움에서도 모비스가 안 밀려.
단 한 가지 뭐 쓱이라는 팀도 홈에서 첫 승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첫 승이라는 부분들. 근데 냉정하게 지금 이 전력을 봤을 때 결국 쓱이라는 팀은 딱 이 둘이야, 이 둘. 헐령의 야투는 언제든지 죽을 수는 있잖아. 그죠? 반대로 이 모비스의 안정적인 이 득점 루트 누구 때문에 이 토스가 해주는 거, 그리고서 이제 받아 먹는 것도 실력인데 얘네들이 다 잘 받아 먹잖아. 그래서 오늘 이 경기도 쓱이라는 홈 부분이 거슬리는 거 있지만 결국 이 경기도 우리는 뭘로 가자? 모비스 프렌으로 가고, 그 다음에 흥국 언더 잠긴 게 아니고 지금 배당 조정이 있나봐. 방장이 또 빨리 방송을 했는데도 배당 조정이 있나봐. 좀 있어도 풀릴 거야. 플러스 이 경기가 기준점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 경기는 쓱이 홈에서 이제 두 번째 경기다 보니까 장판 맨키로 끝까지 경기할 확률이 높아. 지난번 첫 홈 경기에서 안양한테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경기하고는 다르게. 왜? 그때하고 다른 점은 첫날의 개막전 때는 이런 친구들이 다 빠져 있었잖아. 누구야? 송창용 이런 친구들이. 그죠? 근데 이런 백업들이 가세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뭘로 가자? 쓱이 아니고 이것도 모비스, 프렌, 그 다음에 오버. 이렇게 갑시다. 됐죠? 여러분들아. 질문! 아, 강기경 질문하세요. 방장이 떨어질 거 알고 좀 빨리 배팅을 했는데, 빨리 분석을 방송 왔는데 떨어지네요. 근데 지금도 메리트가 괜찮아요, 여러분들아. 질문 없어요? 질문! 질문 없어요? 야쿠스? 오르스 경기는 언더만요. 그래도 오바입니다. 이승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몸 상태도 안 좋고. 언더면 마인인데 우리 워터 카우킹아, 어차피 우리도 언더가는 입장에서 그 페퍼가 한 세트를 따게 되면 피곤한 상황인데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래도 이 167.5라는 기준점은 한 세트를 뺏기더라도 언더를 끝까지 볼 수 있는 기준점이고, 근데 2.5라는 거는 뭐야? 한 세트 뺏기면 그냥 나가리고, 상식적으로. 그죠? 내가 볼 때 여러분들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단풀 할 것도 없이 그냥 LG데이로 가면 된다고 했던 거고, 내가 볼 때는 이거 나쁘지 않다. 이거 장판 경기 이거 오늘의 단풀. 근데 어차피 오늘은 여러분들아, 오늘의 단폴이 우리가 결국 메인 완투 조합이 금액을 다 올려서 가기 때문에 이게 엄청 좋아 보여서 가라는 오늘의 단폴이 아니야. 이해돼요? 우리가 경기가 없을 때는 오늘의 단폴로 해가지고 이거를 주력으로 갔었잖아. 근데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좋아 보이는데 나머지 경기들이 다 좋아 보여.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가라. 이거 한 별 3개?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오버 그냥 치킨값만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 돼? 야, 그나저나 여러분들아, 해축 물어보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네. 방장이 오늘 해축을 좀 심사숙고를 미리 다 준비를 다 해왔는데, 아니 어제 여러분들아 해축 지금 4경기 다 올킬 했다 아이가. 무려 18배 여러분들아. 와, 소름 끼치네 여러분들아. 지금 해축 지금 봐봐라 여러분들아. 그냥 방장이 1초 만에 찍어도 다 들어오는 해축을 이거를 아무도 안 물어보네. 아이고야 여러분들아, 서운하네. 분명히 우리 유튜브 형들은 지금 해축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 방종할 뻔했네 여러분들아. 이 봐봐라 여러분들아, 해축 다 들어온다 아이가 이거. 이거 다 들어온다. 다 들어와. 내일 르바는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 오늘 밤이 없어. 이거 다 부러졌어. 그때 다 부러졌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들어왔었고, 요거 하나 틀렸었고, 그때 주력 들어오고 요거 하나 틀렸었고, 부주력 첼시 무, 밀란스, 인터밀란 오바, 레알 1마이 이것 때 하나 틀렸었고,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들아, 이거 다 들어왔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들어왔었고. 야 지금 뭐 2주 동안 아니 한 5일 동안 아니 그러니까 원래 방장이 이번 시즌에 이제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방장 이제 지인 중에 롱롱 있어봐라 이야기해줄게. 방장 지인 중에 이제 잡리그 전문가 그 다음에 하키 전문가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매번 부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좀 하다 보니까 뭐 적중률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배트맨 기준으로 좀 이제 배당을 좀 잡아야 되고 뭐 조합을 짜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하대. 그래서 그래 방장도 뭐 성격상 여러분들아 뭐 남한테 좀 맡기고 이런 걸 좀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매니저가 없잖아. 지금까지 방송하는데 매니저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게 편해. 그래서 그냥 내가 하기로 하고 근데 내가 하기로 하고 스타트를 해보니까 막상 해축도 지금 촉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아 갑니다. 이미 방향 찍었어. 어디 갔어 이거? 자 해축 다 묶어서 가면 됩니다. 소액으로. 이걸 뭐 굳이 뭐가 조합이 이런 거 몰라. 세비야스 그 다음에 디자그레 언더 그 다음에 라이프 경기 오버 그 다음에 파리 1마연승 그 다음에 벤피카 언더 이렇게 하면 9배 노더라 여러분들아. 9배 오케이 9배 노더라 9배 9배 됐죠? 요거 다 묶어서 가면 되고 이거 이렇게 내려서 다 묶어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롱롱이가 물어봤는데 배구 중계를 할 것이냐 그 농구를 중계를 할 것이냐 우리 또 롱롱이가 물어봤으니까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우리 또 롱롱이 사랑하는 우리 롱롱이 때문에 여러분들아 방장은 오늘 7시에 뭘 중계하는 줄 알아? 현캐 경기를 중계하겠습니다. 됐죠? 현캐 경기를 중계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알려줬다. 나중에 보입시다. 현캐방으로.